여러분들 표준 점수 Standardized Score 배울 때 Z-Score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T-Score라는 거를 배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프란이고요. 오늘 비유의 주제는 T-Score입니다. T-Score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다. 네,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아이돌 가수 중에 몇 년 됐죠? 100점 만점에 100점, 네. 그리고 많은 시험들이 이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저희 어릴 때는 올백, 이런 것도 있어요. 올백이 이제 이렇게, 올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백이란 얘기는 이제 다 100점 받는 걸 올백인데, 어머니들이 옛날에 그러죠. 옆집에 누구는 올백을 받았더니 와닥부 틀리노 막 이러면서 이제 구박도 받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근데 시험이라는 게 왜 T 점수를 Z-Score가 있는데, Z-Score도 표준 점수 중에 하나고 Standardized Score 중에 아주 유명한 건데, 왜 T-Score를 만들었는지를 좀 잘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수능 미국 같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미국 같은 기준은 이 대부분이 스코어 카드, 이제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를 표준 시험을 치고 나면 이 T 점수를 K-12에선 대부분 이 T 점수를 보고를 합니다. 원 점수랑 T 점수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스코어 카드에 대부분이 그래요. 왜냐하면 또 다른 스코어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IRT Scaled Score 이런 것들도 있는데 Z-Score보다 T-Score를 더 많이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이렇게 Analysis를 할 때 T-Score를 근간으로 해서 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Report Scaled Score는 이제 T-Score를 쓰는 거죠. 왜 그럴까요? Z-Score가 좋은데 Z-Score는 평균이 0고 Standard Deviation이 1이고 해서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음수가 나오잖아요. 네. 네거티브 스코어가 나와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내가 우리 자식이 네거티브 1.5 이렇게 나오면 저희처럼 이제 이런 educated 된 신부는 Standard Deviation으로 1.5 Standard Deviation below than average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근데 모든 분들이 Standard Deviation도 알고 Z-Score도 알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은 전미에서 선생님들 중에 몇 명이나 그거를 제대로 알아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예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 많이 이렇게 티칭을 해보면 이게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은 정말 이거 알아야 된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조를 많이 하죠. 왜냐면 이거는 그냥 내가 측정 통계를 수업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선생님으로 살면서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나 이 교육 분야에 종사를 하면서 이거를 get rid of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서. 네. 근데 이제 Z-Score를 왜 리포트를 안 하냐면 네거티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거티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몇 점 만점 원래 있었던 20점이 만점일 수도 있고 60점이 만점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원점수는 오리지널 스코어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물론 프로포셔널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프로포션 자체는 또 이 relative standing, 평균으로부터 잘했냐 못했냐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원점수나 프로포션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 평가의 어떤 이런 걸로는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T 점수라는 걸 만들었는데, T 점수를 만드는 거는 일단 원점수에서 T 점수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Z-Score를 건너서 갑시다.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일단 Z-Score를 구하세요. 네. 그럼 Z-Score 구하는 거는 X minus mean of X over standard deviation of X. The thing minus mean of the thing over yardstick of the thing, 혹은 standard deviation of the thing 해서 이제 Z-thing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러면 Z-Score의 성질은 평균이 0이고 standard deviation이 1인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되잖아요. Z-Score는. 거기다가
그 standardized score에다가 Z-score에다가 저희가 10을 multiply를 하면, 그러면 이제 평균은 0이고 standard deviation이 10인 그런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 놓고 또 50를 더하는 거예요. 일단 그 10을 먼저 곱하고 나서 50를 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스코어가 평균은 50이고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이 10인 그런 숫자로 바뀌고, 그것을 저희가 T-스코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T-스코어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 스코어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게요. 그러면 100이라는 얘기는 평균보다 5 yardstick, 5 standard deviation above average라는 얘기고, 0라는 얘기는 5 standard deviation below than average라는 얘기예요. 50라는 얘기는 평균이라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100점 만점에 그 원래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 있죠. 왜냐면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0 to 1, proportion으로 나타내거나 percentage로 나타내는 게 너무나 직관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5 yardstick이니까 아주 낮은 확률로 100점이 넘을 수도 있고요. 아주 낮은 확률로 0.00001%로 사실은 T-스코어가 네거티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안 나오는 거죠.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그냥 언저리 0 to 100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모든 시험을 100점 만점에 몇 점이지? 그런데 relative standing의 그 상대적인 그 로케이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숫자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는 data literacy라 그러죠. 우리가 이거를 숫자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T 점수 같은 경우는 50이면 평균이고, 그러면 70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2 standard deviation above average인 거예요. 그 70점 받으면 상당히 잘한 거예요. 그게 탑 1.3%에 들어가는 거예요. 0.1,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3 standard deviation이면 10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80점을 받으면, T 점수로 80점을 받으면 거의 1000명 중에 1명에 들어가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T 점수가 오면. T 점수가 90이면 그거는 당연한 거죠. 4 standard deviation above average니까. 그리고 T 점수가 그러면 이제 밑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T 점수로 환산이 되면 퍼센타일 랭크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T 점수로 환산이 되면 머릿속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쫙 그려가지고 50, 60는 1 standard deviation, 70는 2 standard deviation, and 80는 3 standard deviation above average. 와우, very outstanding. 80점만 돼도 very outstanding 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T 점수 80 나왔는데, 야, 내 점수가 왜 이래? 나는 만점 받았는데 왜 T 점수는 80밖에 안 나왔어? 실제 만점을 받아도 T 점수는 80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시험에서는. 그것을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는 T 점수가 이제 80이면 이게 상위 0.2%, 0.13% 이런 그 속에 들어갔구나. 그런 감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런 숫자에 대한 감각, 숫자를 읽을 수 있는 힘, 그 T-스코어는 뭐고 Z-스코어는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차피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계산하는 거는 그거를 코딩하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다 되어 있고 너무나 쉬운데, 이제는 해석의 힘, 그리고 사용을 올바르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Educational Data Scientist, Psychometrician 혹은 Educational Measurement Specialist 되면서 이제 배우고 익히시고 인사이트를 증가시켜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됐겠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평화로운 하루 보내십시오.